미국에 유학을 생각 중이신가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미국 유학고수 TV. 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왜 한국 내에서 대학원을 가지 않고 미국으로 대학원을 가게 됐는지, 그 당시 20대 후반에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 결정의 순간들을 여러분에게 일종의 꽁트로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서울에 있는 4년제 공대를 다녔었고, 군대 제대 후 유학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는 유학을 간다는 마음보다는 유학도 생각 중이고, 잘 안 되면은 한국의 대학원을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다녔던 본교의 대학원에 찾아가서 일단 상담을 좀 하려고 교수님께 면담 신청을 하고 교수님을 찾아뵀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똑똑. 들어오게나. 그래, 대학원에 관심이 있다고. 일단 박사까지 할 건가? 그렇다면 우리 랩에서 석사를 꼭 하고 가게. 그러면 우리 랩에 있는 석사, 박사 사람들이랑 동문이 형성될 거야. 그건 아주 사회에서 탄탄한 힘이 되지. 그렇기 때문에 비빌 언덕이 생기는 거야. 우리 랩에서 석사를 한 후에 미국으로 박사를 가면 아주 좋을 것 같아. 교수님, 그거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좀 석사하고 가면은 연구도 좀 한국에서 쌓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진학한다면 박사 진학이 좀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바로 그런 점들 때문에 다들 한국에서 석사를 하고 미국으로 박사를 가는 거야. 그리고 미국 박사가 잘 안 되면 우리 랩에서 계속 박사까지 하면 되는 거야. 교수님 말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한동안 고민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분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 살면서 믿을 건 가족밖에 없고, 교수님도 사실 남이잖아요. 그래서 남이 하는 말은 항상 분별을 해야 됩니다. 사실 부모님이 하는 말도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분별하기로 했습니다. 두 가지 기준으로 분별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저렇게 말한 저 사람은 본인은 한국에서 석사를 했을까? 본인도 한국에 석사를 안 했으면서 저런 소리를 하면 뭔가 모순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기준은 저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저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랩에 방문해서 내 두 눈으로 직접 분위기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그래서 저는 교수님의 프로필을 분석을 해봤는데, 아니 이런, 본인도 한국에서 학부 마치자마자 미국의 70위권으로 석사를 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70위권에서 석사를 마치고 미국에서 랭킹 1등하는 곳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즉 본인도 한국에서 석사를 안 해놓고 한국에서 석사를 하면은 동문 네트워크가 생기고 사회에서 힘이 되느니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였습니다. 결국엔 거짓말이죠. 지어낸 말입니다. 한국에 석사하는 게 그렇게 좋았다면 본인이 한국에서 석사를 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제가 느낀 건, 미국에서 석사를 해야 박사를 진짜 좋은 데 갈 수 있구나,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 교수님은 한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70위권에서 미국 70위권에서 석사를 하고 미국에서 랭킹 1등 하는 곳에서
박사를 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 저 교수님의 랩을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약을 하고 가면 뭔가 세팅을 할 게 뻔하기 때문에 불시에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고도 없이 불쑥 저 교수님의 랩에 찾아갔습니다. 똑똑똑.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랩에 관심이 있어서 좀 왔는데요. 잠깐 랩 좀 들러볼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혹시 저랑 같은 학번 아니에요? 난 너 강의실에서 몇 번 본 적 있는데. 그래요. 기억나요. 그래요. 저랑 같은 학번이시군요. 그러면 말 놓을게요. 같은 학번인데요. 그래요. 제가 내가 여기 랩에 관심 있어가지고 왔는데 이 랩에 뭐 연구하는지 좀 보여줄 수 있어? 그리고 너 뭐 여기서 박사해? 나는 여기 석박 통합 과정으로 지금 석박 통합 과정으로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랩에서 좀 오래 이렇게 알고 그러는 게 너 군대 갔잖아. 너 군대 가서 그때 갑자기 사라졌고 복학하고 뭐 그러느라고 나랑 얼굴이 잘 이렇게 안면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군대를 안 갔어. 군대 안 가고 바로 졸업한 다음에 여기 석박통합과정 바로 들어온 거야. 그래서 여기서 너보다 오면은 몇 년 한참 앞서 있어. 대학원에서. 그렇구나. 군대를 안 갔구나. 그럼 왜 군대 안 갔어? 난 말이야 사실은 여자친구가 있어가지고 여자친구랑 너무 사랑하거든. 여자친구랑 헤어질 수 없고 군대 가면 대부분 깨지잖아. 그래서 여자친구랑 안 헤어지려고 나는 대학원을 진학했어. 대학원을 진학해서 박사까지 하면은 그 군대에 안 가도 되는 게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그거 하려고 나는 여기 와 있어. 그래? 그런 게 있어? 박사까지 하면은 군대를 안 가도 되는구나. 그렇구나. 그래. 일단은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내가 이 랩에서 연구를 하면은 어떤 연구를 하는지가 궁금하거든. 연구? 야, 연구하려면 네가 진짜 공부하고 막 연구하고 싶으면 미국 가. 너 군대 갔다 왔잖아.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군대를 안 갔다 왔고 군대를 가기 싫어서 여기 있는 거야. 너 군대 갔다 왔잖아. 너는 그러니까 미국 유학 가. 그래. 너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어쩔 수 없이 여자친구랑 그 관계 때문에 그 미래를 이렇게 선택한 거구나. 알겠어. 그래도 내가 미국에 뭐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안 되면은 한국에서 대학원 생활 해야 되니까 이 대학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어? 이 랩의 분위기라든가 뭐 이런 거 좀 설명해 줄 수 있어? 뭐 원한다면 설명해 줄게. 우리 랩은 크게 3개의 부서가 있어. 정확히 말하면 조라고 할 수 있지. 자, 첫 번째는 기쁨조라고 불러. 기쁨조는 뭐 하는 데냐면 교수님이 좋아하는 술집이랑 교수님이 좋아하는 식당 맛집 이런 거를 연구하고 꼼꼼하게 관리하는 그런 조야. 그리고 교수님이 가끔 피곤하시거나 취하시면은 교수님 자가용을 대신 드라이버처럼 운전해가지고 댁에도 모셔다 드리고 뭐 그런 잔심부름하는 그런 조야. 그래서 기쁨조가 있어. 우리는 기쁨조라고 부르고, 두 번째 조는 프로젝트 조야. 이건 뭐냐면 연구실에 돈을 벌어다 준 그런 조야. 일종의 대기업 하청하는 중소기업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교수님이 대기업에서 가끔 연구 프로젝트를 따와. 그걸 따오면은 그거를 수행하는 거야. 논문이랑 전혀 상관없어. 그냥 돈 되는 거 여기저기 교수가 다 따오거든.
그거를 회사 중소기업 다니는 엔지니어처럼 그거 그냥 업무 수행해가지고 완료하면은 대기업에서 돈을 줘. 그래서 돈 버는 거야. 회사 다니는 거랑 똑같아. 그리고 보통은 그 프로젝트 하면은 그 프로젝트 한 회사에 취업이 되기도 해. 그래서 프로젝트 조라고 불려. 그런데 학문적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중소기업 다닌다고 보면 돼. 그냥 일하는 거야. 회사원이랑 똑같아. 그 다음 세 번째는 논문조라고 있어. 이 논문조야말로 진정한 대학원생이라고 볼 수 있어. 맨날 하는 게 밥만 먹고 논문 쓰는 거야. 대신에 논문을 진짜 많이 써야 돼. 그리고 논문을 쓰면 꼭 교수님 이름을 넣어드려야 돼. 그게 논문조야. 그래서 우리 랩은 크게 기쁨조랑 프로젝트조랑 논문조 이렇게 세 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랩에 들어오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롤을 골라야 돼. 그러면은 랩장이 이 세 개의 조 중에 어디로 갈지 정해주고 그 조에서 맡은 바 역할을 열심히 하면 돼. 그런 게 있구나. 진짜 충격이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선택을 기로가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한 사람이 졸업할 때 교수님한테 추천서를 가장 잘 받을 수가 있어? 왜냐면 나는 솔직히 지금 플랜으로는 한국에서 석사를 한 다음에 이 랩에서 열심히 해서 추천서를 되게 교수님한테 잘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미국에 박사를 가려고 하려는 계획도 있거든. 아, 그렇구나. 교수님한테 이쁨을 받고 싶구나. 교수님한테 좋은 추천서를 받고 싶으면 기쁨조가 짱이야. 내가 여기 졸업한 선배들 되게 많이 봤거든. 그런데 교수님의 가장 총애를 받는 건 기쁨조야. 그래서 교수님이 좋아하는 술집, 교수님이 좋아하는 맛집, 그리고 교수님 피곤할 때 적절히 운전기사 역할 해주면은 그게 최고야. 그렇게 기쁨조 한 사람이 가장 잘 나가. 그리고 졸업하고도 교수님하고 계속 연락하고 교수님의 총애를 받는 게 기쁨조야. 나는 너에게 기쁨조를 추천해. 아, 그렇구나. 그래. 어쨌든 고마워. 그래. 잘 들었고, 그래. 이만 가볼게. 저는 그때 연구실 문을 닫고 나오면서 5만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한국에서 대학원을 하면 안 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열심히 미국 대학원만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저희 집 옆집에 갑자기 한 백인 친구가 이사를 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원어민 어학원 강사, 영어 강사인데요. 제가 사실은 피자 가게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몇 달째 피자를 못 먹었어요. 피자 가게 좀 괜찮은데 소개해 주시고 피자 가게 피자 좀 주문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사실 걸어다니면서 여기저기 피자 먹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피자를 사람들이 저에게 주문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피자를 못 먹고 있어요. 저는 지금 저희 영어 학원에서 숙식 제공하는 기숙사에 살고 있어요. 기숙사 밥만 먹고 있는데 매일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것만 나와서 제가 피자가 너무 먹고 싶어요. 저는 그에게 피자를 주문해 줬습니다. 그가 피자를 한 입 덥석 먹더니 눈물을 주르륵 흘리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당신은 이제부터 나의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앞으로 친하게 지내고 제가 한국말을 못해서 너무 힘든데
힘든 일 있을 때 가끔 통역 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미국 되게 살기 좋은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한국에 왜 굳이 오셨어요? 예. 제가 사실은 미국에서 다니던 직장에 갑자기 해고됐는데 그래서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잡 사이트에 한국 어학원이 돈도 괜찮게 해주고 비행기표 다 대주고 재워줄 집도 다 공짜로 제공해주고 밥 3끼 1년 365일 밥 3끼 제공해준다고 하고 굉장히 좋은 조건이어가지고 이거 돈도 벌고 한국 여행도 하고 너무 좋겠다 싶어서 덥석 물었어요. 그런데 밥 3끼가 전부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거일 줄은 몰랐어요.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그래도 저는 사실 늘 아시아에 기독교 선교를 하러 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직장에서 잘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신호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닫힌 문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한국 선교가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으로 금방 그와 함께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친해졌습니다. 한국에도 보니까 외국인들을 위해서 영어로 예배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와 함께 영어 예배를 같이 다니면서 그와 베스트 프렌드가 됐고 그에게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친구야, 내가 우리 아버지가 미국 텍사스에 살고 계시는데 아버지를 방문하러 가려고 해. 그런데 우리 아버지 집에 방이 많거든. 그래서 나 갈 때 너도 가볼래? 내가 미국 여행 시켜줄게. 돈 별로 안 들어. 비행기표 네 거만 끊어. 숙식은 우리 아버지가 책임진다. 가자 친구야. 미국 구경시켜 줄게. 그것도 나처럼 영어 잘하는 친구가 싹다그리 문화 다 알려줄게. 그래서 저는 그 친구와 함께 미국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미국 여행은 저에게 큰 호사였는데 사실 지금처럼 비행기표만 끊으면 되는 찬스를 제가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가기로 했습니다. 이 텍사스 여행을 통해서 저는 미국 유학을 굳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텍사스 가서 뭘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에 웬 로켓이냐고요? 옛날 제 사진을 하나 띄웠습니다. 자, 이 사진은요, 제가 그 텍사스에 있는 휴스턴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나사가 있어요. 나사가 미국 여러 군데 있는데 텍사스 휴스턴에 있어요. 그래서 존슨 스페이스 센터라고 그 예전에 달 착륙할 때 제가 알기로 달 착륙할 때 그때 사용했던 우주기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기 가면은 그 미국이 여태까지 개발했던 그런 우주선들을 막 전시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화면 자세히 보시면 저기 제가 서 있어요. 저 밑에 그 로켓 노즐 나가는 부분에 사람 하나 서 있죠. 제가 뭐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긴 했는데 사람 몸 대비 저렇게 큰 우주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규모죠. 저런 식으로 미국이 그동안 개발했던 로켓이랑 우주선들을 저기에 쫙 이렇게 전시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항공우주공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나중에 가보세요. 그 텍사스 휴스턴에 있고 존슨 스페이스 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견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해 놨어요. 그래서 마치 박물관처럼 외부인들한테 오픈돼 있으니까 나중에 지금 좀 상태 괜찮아지면 지금은 코어 XX 때문에 어디 여행 못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상황 좀 괜찮아지면은 한번 가보십시오. 우주공학을 항공공학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자극제가 될 것 같아요. 여기가 텍사스에서 좀 중산층 이상이 사는 좀 괜찮은 동네였는데 여기가 날씨도 괜찮고 저렇게 이렇게
운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형 운하 옆에 집들이 저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 차를 가지고 어딜 가기도 하지만 저 운하를 따라서 저렇게 개인 모터보트를 타고 이렇게 약간 레저하면서 즐기듯이 살 수 있는 너무 좋은 조건이더라고요. 저기 주거 환경이. 여기가 이제 그분 집이에요. 여기서 이제 제가 머물면서 미국 구경하고 그랬었죠. 저렇게 집 앞에 운하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집 앞에 자기 자가용 모터보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 타고 이제 어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통수단으로서 레저용으로도 저렇게 타고 참 독특한 그런 삶의 패턴이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여기가 그 운하라고 하긴 뭐하고 또랑 하여튼 집에 저런 물길을 따라서 집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잔디밭 있고 저기 집이 있고 그 앞에 저렇게 물길이 있죠. 그래서 개인용 모터보트를 타고 저렇게 쭉 어딜 돌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이 집 뒤쪽으로는 찻길이 있어서 반대쪽에 차고가 있어서 차 타고 돌아다녀도 되고 굉장히 라이프가 재밌더라고요. 저기서 옛날에 제가 저질 폰카로 찍은 거라서 화질이 좀 안 좋긴 한데 저렇게 이렇게 바닷가랑 쭉 그 집들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저 물길 따라서 어디 놀러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저렇게 주택가가 쭉 연결돼 있고 저렇게 찻길이 있어요. 차 타고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보통 저렇게 약간 휴양지처럼 저렇게 집이 멋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고 먹고 살기 참 좋은 동네였어요. 다시 가고 싶네요. 제 친구 아버님이 정말 엄청 부자셨던 게 자기 개인용 비행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개인용 비행기를 보관하려면 차고가 엄청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 집에 차고가 있는 게 아니라 따로 비행기를 경납할 수 있는 따로 차고가 따로 있으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본인 자가용 비행기를 저렇게 보관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자가용 비행기로 그러니까 저분은 어디 갈 때 세 가지 교통수단이 있는 거예요. 배 타고 그러니까 모터보트 타고 놀러 가고 자동차 타고 어디 가고 그다음에 멀리 갔을 때는 자기 자가용 비행기를 저렇게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때 또 자가용 비행기를 제가 체험을 해봤죠. 근데 좀 무섭더라고요. 저게 진짜 되게 조그매요. 일반 승용차만큼 조그만데 저게 4인승이거든요. 그래서 4명이서 딱 타는 거예요. 근데 크기가 좀 작으니까 좀 불안하더라고요. 왜냐면 하늘 위에서 좀 바람이 많이 불 때가 있는데 휘청휘청 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뭐 별일은 없었는데 약간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경비행기를 타고 지금 조수석에서 제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약간 흔들거려서 되게 무서워. 일반 그런 큰 뭐 비행기랑 달라요. 그래서 바람 불면은 이렇게 휘청휘청 거리거든요. 지금 휘청휘청 느껴지죠. 지금 착륙하고 있는 거예요.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지금 활주로에 지금 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경비행기라서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속도를 줄이고 있죠. 착륙하려고 지금. 그리고 이 영상은 진짜 높이서 찍은 거예요. 보시면 저 밑에 찻길이 보이죠? 찻길이 저렇게 작게 보이는 거예요. 지나가는 차 보이시죠? 진짜 높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높이 나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근데 되게 빨라요. 옆주를 후딱 갔어요. 그냥. 이거는 옆주의 공항이에요. 제가 지금 사진 여러 개를 붙여가지고 파노라마를 만들었는데 저렇게 집 앞에 있는 비행기 경납고에서 비행기를 꺼내가지고 이륙한 다음에 옆주까지 쭉 여행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주에 있는 공항 활주로에다가 저렇게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저렇게 민간 항공 사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자가용 비행기 가진 사람이 꽤 많아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자가용 비행기가 있으면 그냥 역주는 그냥 후딱후딱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가용 비행기 있으면 확실히 빠르더라고요. 지금 비행이 끝나고 혹시 모르니까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비행기는. 그래서 비행기는 점검을 철저히 해요. 그래서 비행이 끝나고 지금 항공기 정비사한테 점검을 꼼꼼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저렇게 민간 항공기가 많기 때문에 민간 항공기 정비업도 굉장히 괜찮은 잡이죠. 자동차 정비공보다 훨씬 돈 많이 벌죠. 그리고 저쪽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좀 공부도 좀 많이 하고 굉장히 좀 하이 테크놀로지예요. 비행기 정비는. 그 다음에 조종석을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계기판이 있죠. 저기 다 막 고도계랑 막 그런 방향을 알 수 있는 그런 각종 계기판들인데, 뭐 저는 파일럿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계기판이 자동차보다는 훨씬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GPS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고, 저 파일럿이 미국은 자동차 면허 따듯이 개인 비행기 면허를 딸 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개인 비행기를 몰다가 좀 경력이 쌓이면 이제 좀 상업용 비행기 좀 큰 거 몰다가, 그러다 좀 경력이 쌓이면 이제 대형 항공사 파일럿이 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좀 다른 루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일럿 되기가 조금 쉬워요, 미국이. 왜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공군사관학교를 나온 다음에 이제 제대하고 대형 항공사 파일럿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항공기만 다루는 그런 전문대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 항공정비업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파일럿이 되는 법도 가르쳐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전문대 졸업하면은 이제 파일럿이 쉽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개인용 경비행기 파일럿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경력 쌓으면 이제 좀 큰, 뭐 예를 들면 소포나 택배 배달하는 그런 상업용 비행기 몰다가, 그러다 경력 쌓이면 이제 대형 그런 항공사에서 이제 파일럿으로도 이제 취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루트는 뭐 제가 자세히는 몰라요. 하지만 그런 길이 있다고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개인 헬리콥터도 소장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그리고 헬리콥터 파일럿도 쉽게 할 수가 있죠. 뭐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개인용 헬리콥터나 개인용 경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민간 공항이에요. 민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여행 갈 때 타는 대형 항공사들이 가는 그런 공항이 아니라, 그런 조그만한 저런 헬리콥터나 경비행기들만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민간 공항이에요. 소형 민간 공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인들도 본인이 자기 헬리콥터나 자기 경비행기가 있으면 저기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주마다 저런 조그만한 소형 비행할 수 있는 그런 공항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착륙하고 저기서 정비도 하고 저기서 연료도 보충하고 그러는 거죠. 여기가 이제 친구 아버님의 개인용 차고예요. 차고인데 좀 크죠. 왜냐면 경비행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집과는 별채로 저렇게 차고를 큰 걸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집 근처에다 착륙을 한 다음에 차고에다가 비행기를 넣어 놓으시더라고요. 저 안에서 이제 비행기를 저기다 놓고 보관을 하시는 거예요. 충격적인 건 차고 안에 비행기가 한 대 더 있으셨어요. 저거는 뭐냐면 저분이 이제 좀 멋지게 좀 색칠한다고, 도색 작업을 한다고 지금 도색이 안 끝나가지고 저게 이제 아직 안 타고 계시대요. 그 비행기가 2대가 있으세요. 대단하시죠?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냐면, 그래서 저 비행기를 다시 차고 안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참 비행기를 탔잖아요. 그래서 연료가 지금 떨어져가지고 다음 비행을 위해서 지금 연료를 재주입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거 항공유가 따로 뭐 어디 비싸게 파는 줄 알았는데, 저걸 어디서 파냐면 그냥 주유소에서 저 빨간 그 말통 가지고 와가지고 저거를 그냥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주유소는 보통 이제 일반 자동차에 쓰는 기름도 팔고, 좀 옥탄가가 높은 하이 퍼포먼스 그런 스포츠카나 저런 비행기에서 쓰는 그런 기름도 따로 팔아요. 그래서 그거 하이 퍼포먼스 옥탄가 높은 거를 달라 그래가지고 저 말통에 담아가지고 저기다 그냥 이렇게 날개 열고 그냥 주유하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주유를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저렇게 텍사스를 돌아다녔고, 그리고 저분이 저렇게 비행기에 관심이 많으신 게, 그 친구 아버님께서 사실 나사에 엔지니어셨어요. 그래서 그런 나사에서 쓰는 비행기 같은 걸 설계하는 비행기 엔지니어셨어요. 그래서 비행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본인 비행기도 가지고 계시고 그러신 분이셨죠. 그래서 친구 아버님 덕분에 저는 저때 이제 나사도 그래서 구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이제 나사에서 일하시면서 본인이 이제 일하는 곳이니까 사실 이제 꼭 저분을 제가 몰랐어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사실은. 저희 왜냐면 나사가 그 민간인들도 와서 이제 구경할 수 있게 박물관처럼 사실 오픈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투어가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나사의 존슨 스페이스 센터 안에 예전에 달 착륙할 때 썼던 그 컨트롤 그 센터를 그대로 보관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이제 방문객들이 왔을 때 이제 박물관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 화면에 보이는 게 예전에 미국이 달 착륙할 때 그때 썼었던 실제 그때 썼던 컨트롤 룸이래요. 자, 이게 실제로 야외에 전시해 놓은 실제 우주선 부품인데 지금 그 추진되는 노즐 하나 사이즈가 저렇게 커요. 지금 사람보다 몇 배는 크죠. 사실 규모가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저기가. 저 보이시나요? 지금 우주선 저 끝에 뾰족한 거 저 작은 부품인데 지금 제 키에 비해서 얼마나 큰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주선 개발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그런 산업이에요, 우주공학이란 게. 여기는 뒤 연료 분사 노즐 앞에 제가 서 있죠. 지금 제가 얼굴 모자이크 하긴 했는데 저게 지금 제 얼굴 대비 지금 저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저 미국 여행을 통해서 미국을 제가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느끼고 그 미국인들의 삶을 보고 미국에서 진짜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야 저렇게 대단한 일들을 내가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행이 제 인생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여행이었고 그 이후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여행을 많이 다니세요. 한국 같은 경우는 입시 위주의 학벌 사회잖아요. 그래서 뭔가 도서관에 틀어박혀가지고 막 공부만 하고 특히 특목고 같은데 맨날 공부만 시키잖아요. 그리고 대학 가서도 막 학점 따려고 맨날 뭔가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넓다는 걸 깨닫고 많이 돌아다니셔야 돼요. 특히 미국을 많이 가보세요. 미국 여행을 꼭 가보세요. 그래서 미국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룬 그런 뭐 박물관이라든가 뭐 과학관 혹은 미국의 뭐 유명한 도시 뭐 이런 데를 가보고 왜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인지를 한번 보고 오고 그러면은 이게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들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 미국 같은 이런 강대국들을 꼭 한번 여행을 해보시고 그걸 보고 배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공부를 더 하시면 돼요. 근데 요즘 한국은 너무 반미적이에요. 그래서 TV만 틀면은 미국을 계속 까고 미국이 안 좋은 것만 막 보여주잖아요. 그 사실 언론사들이 굉장히 반미적이고 굉장히 좌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충성하는 세력들, 북한에 충성하는 세력들이 언론사를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 언론은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 굉장히 위대한 것들이 많거든요. 배울 게 진짜 많은데 그거를 가리고 있습니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미국을 여행을 꼭 가보세요. 가보시고 미국 사람들 만나보시고 하면은 한국 언론이 거짓말을 진짜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진실을 본인 눈으로 직접 보시고 미국에서 뭘 배워야 되는지를 딱 캐치하시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공부도 더 잘 되고 목표의식도 생길 겁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된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남은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행복해지고 삶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 사람들이 자꾸 북한하고 뭔가 막 연합하려고 하고 북한이랑 뭐 우리 같은 민족 아니야 하는데 이미 깊은 어둠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기를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지 뭔가 그들과 연합하고 막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통일을 바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강대국이 돼서 한국이 그 다음에 북한을 압도하고 북한을 먹으면 몰라도 북한이랑 뭔가 연합해서 뭔가 이렇게 되는 거는 정말 안 좋은 겁니다. 북한에 배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온 세상 악의 그 근원이 되는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배울 게 진짜 많은 땅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로부터 뭔가 배울 생각하세요. 북한에서 뭐 배우려고 하지 말고 북한이 뭔가 멋지다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손절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여기 미국 놀러 가는 김에 뭘 했냐? GRE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미국 간 김에 GRE 시험, 여기는 그 GRE 시험을 보는 ETS 텍사스 지사예요. 여기서 GRE 시험을 간 김에 GRE 시험을 봤죠. 시험 보고 나니 배고파져서 킹크랩도 한 마리 잡아 먹었죠. 맛있더라고요, 미국 킹크랩. 그 다음에 맛있게 집에 돌아오는 길입니다. 오픈카 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날씨도 맑은데 오픈카를 타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시험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제 아저씨 댁으로 돌아와서 아저씨 댁 베란다에서 저렇게 아주 편히 쉬었습니다. 아, 발 더러운 거 봐. 그래서 한국에서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미국인 친구들 사귀어 놓으면 좋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형 교회 같은데 한국에서, 그런데 영어 예배 가시면 아주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만나셔서 친구 사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당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